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신수용의 뉴스레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네. 예. 네. 자, 11월은 우리 이재명 재판 11월에만 4건이 있는데 네.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거대 야당 총수잖아요. 총수이죠. 예. 네.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재명 재판 4건 죽느냐 사느냐.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4건이 뭐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14일 재판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진짜는 또 15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뭐 위증 교사 뭐 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11월 29일 날 이화영 또 평화 부지사 뭐 이 얘기. 그다음에 이 내용을 TV로 생중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예, 떳떳하면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야권은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죽느냐 사느냐 이재명 재판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한번 뜨겁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4건이 다 뭔가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국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는지 아실 겁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예산 국회로 돌아섰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아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야당 총수이고, 그리고 작년 연초부터 차기 대선 후보 대통령감으로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네. 지금 4건의 4건의 재판이 11월에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예. 3건은 1심 선고가, 네. 또는 1건은 관련된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렇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그렇습니다. That's a question.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이 정말 의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 정치에 굉장한 그 리스크를 진 사건이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14일 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14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네. 우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처리가 있습니다. 3차 특검법 국회 처리가 그날 있는 날인데, 네. 이날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법인카드와 관련된 김혜경 여사가 법카를 유용했느냐 하는 것이 1심 선고가 그날 나옵니다. 근데 액수가 네. 너무 작아요. 네, 84,000원인데 예. 실제 김혜경 여사가 썼다는 것이 84,000원인데 실제는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이거 외에 경기도 내에서 비서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실과에서 법인카드를 통해서 뭔가 법인카드에서 현금을 뽑았거나 뭐 해서 이재명 대표를 뭐 도운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것이 거액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문제는 수사에서 밝혀질 문제니까. 그 거액이라는 거는 뭐 수백만 원입니까? 수천만 원입니까? 뭐 현재 들리는 얘기는 뭐 수천도 얘기가 나오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84,000원에 관심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다. 네, 예. 84,000원은 네. 경선 전에 같은 당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과 종로구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은 비용인데, 네. 한때는 그 비용을 그때 초대받았던 그 국회의원 부인들이 개인적으로 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네. 그래서 84,000원을 특정지어서 재판에 넘겼던 문제지요. 네. 법인카드로 다 계산했다 하는 네. 내용이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15일 날이 있습니다. 15일에 있죠. 오투시. 예. 현재 징역 2년이 구형돼 있는데 내용은 뭐냐? 2018년도에
그 내용이 2018년도 김문기 처장 예.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연루돼 있는 그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제1처장 네.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네. 2021년도 12월 달에 이낙연 후보와의 경선 중에 네.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위직이라서 전혀 모른다 그랬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나중에 사진이 터졌지요. 10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골프도 쳤고 그다음에 저 보트도 탔고 네. 또 같이서 뭐 회식도 하고 하는 장면들을 보고 이런데도 모르느냐를 네. 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이게 허위사실 공표였다. 즉 대선 경선에 영향을 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해서 네. 징역 2년의 구형을 선고받은 상태예요. 지금 검찰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 사건 외에도 백현동 사건이 있는데 네. 성남에 네. 백현동 사건을 개발을 합니다. 백현동 사건은 막 낭떠러지를 막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도저히 뭐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봐주지 않으면은 지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 사건에 백현동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된 거냐라고 2021년도 10월 경기도에 된 국정감사 때 네. 야당 의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네. 박근혜 국토부에서 압력을 받았다. 이거 개발 안 하면은 뭐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압박을 받았다 그랬는데 네. 국토부 관계자나 또 성남시청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압박받은 적 없습니다. 그랬죠. 또 공문도 있습니다. 공문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그거는 지자체의 재량권이지 우리가 국토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함께 김문기 문제와 백현동 그 개발 문제 이 문제를 합쳐서 15일 날 재판을 받는 거고요. 네. 25일은 위증교사 문제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를 하는데 네. 중앙지법 33부 김동연 판사, 부장판사가 하는 사건이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 2002년도에 최초로 추적 60분의 KBS 추적 60분의 최초로 PD가 네.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랑 시장에게 내가 검사입니다라 가지고 사칭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거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뭐 했다 해서 이재명 대표도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런 사건을 지난번에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자유한국당의 차명진 대표와 네. 차명진 후보와 그다음에 김용환 도지사 후보가 충북도지사. 네네 네. 그분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에 그 검사 사칭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는 네.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2018년도 12월 달에 전혀 이 사건과 관계없는 김병량 고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선거 캠프에 나가 있어서 그 사실 모릅니다 하니까는 그러면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말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하니까 제가 변론문을 보여줄게. 읽어보고 이렇게 답변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위중교사가 됐어요. 제일 큰 죄입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 그때 위중교사가 돼서 지금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징역 3년이 지금 구형돼 있어요. 최고형인 그렇죠. 예. 3년형이 구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1심이 25일 날 열리는 겁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예.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과 이번 위중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1심 판결이 있고요. 네. 다음은 29일 날입니다. 29일 날은 뭐냐면 수원지법에서 수원고법에서 있어요. 예. 수원고법에서 뭐냐?
이거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과 관련돼 있는 외환관리법, 네. 뇌물, 정치자금법이 걸려 있어서 1심에서 신진우 부장판사 재판장이 네. 9년 6월을 선고를 했지요. 그겁니다. 그 사건 관련돼서 억울하다 해서 이 사건을 항소를 한 겁니다. 네. 이 사건의 재판이 나옵니다. 엊그제 10월 31일 날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그렇죠. 결심 때 치열한 것이 뭐냐면 두 건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때 연어회를 갔다가 연어하고 짜장면을 놓고 자기 회의를 했다. 그렇죠. 김성태가 뭐 이런 게 예, 있었죠. 예, 예. 검사, 뭐 방용철이라고 쌍방울 그룹 간부, 그다음에 자기 이렇게 세 명이서 뭐 어디 영상실에서 먹으면서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다 시인을 했는데 네. 아니라고 다 해명도 했는데 이날 영수증을 가지고 나왔어요. 연어집에서. 아, 그래요? 연어집 예. 봤는데 49,100원이 나왔습니다. 예. 49,100원을 갖고 나왔는데 예, 예. 실지는 아니었어요. 왜냐?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연어회가 52,000원 그날 52,000원 했는데 포장해서 가져간다 할 경우에는 예, 포장해서 가져가면은 2,000원을 깎아줍니다. 49,000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차비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주차비는 2시간 동안 후에는 올라가는 겁니다. 네. 거기서 1,000원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봉투값은 10,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이 다 사실과 달랐어요. 아. 실지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300만 원을 본래 리호남이라고 하는 공작원이 있어요. 네. 공작원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리호남이가 2017년도 8월 달에 필리핀에서 네. 아태 평화회의 때 이호남이 왔느냐 안 왔냐 가지고 따졌어요. 그런데 뭐냐? 이호남이한테 돈을 300만 달러를 줍니다. 네. 그리고 500만 달러는 미리 주죠. 스마트 사업으로. 그런데 이재명이가 가는데 너무 많다 해서 30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거기 때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걸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이호남이 안 왔다라고 이제 막 저 누구입니까? 이화영이가 막 온 적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변호인도 온 적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나서 그러고 나서 이호남이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호남이가 필리핀에 온 건 맞습니다. 네. 맞은데 그 아태 평화회의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방용철이가 그분들이 그 김성태 방용철이 북한 리호남이 하고 있는 SNS가 있어요. 네. 그 중국의 위젯을 했는데 네. 이날 2017년 8월 며칠 날 이들이 잤다고 하는 그 호텔이 아니고 네. 다른 호텔, 오카다 호텔, 필리핀의 오카다 호텔에서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갈 테니까 그 방에 계세요. 해서 그 방에 가서 돈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 돈을 얼마를 줬냐 하니까 그때 70만 달러를 줬다. 70만 달러를 어떻게 줬느냐, 뭘로 어떻게 해서 줬냐. 이제 검사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실 조니 워커를 사면 블랙을 사면 조니 사면은 그 면세점에서 주면은 조니 워커에다가 이 케이스 가방을 준답니다. 네. 블랙 가죽 가방을 주는데 거기다가 70만 달러를 딱 넣으니까 딱 맞더라.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1심에서 그것이 인정이 됐어요. 그 내용까지 해서 이화영이가 주장하던 두 건이 다 무너졌습니다. 특히 설주한 변호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연어회는 제가 5월 29일 날 이것도요. 네. 지금 연어회 먹었다는 것이 6월 10일이다, 6월 17일이다, 6월 18일이다, 7월 7일 며칠 날이다 이렇게 하다가 5월 29일 날로 왔거든요. 예. 5월 29일 날은 설주환이라고 하는 그때 김영태 변호사가 아닌 설주환 변호사가 있었는데 제가 갔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요. 전혀 그런 사실을 해서 해명까지 다 해준 겁니다. 네. 변호사가. 네. 제가 그때 변호를 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얘기가 돼서 이화영이가 이 사건, 이 결심 공판에서 깨졌습니다. 일단은 깨진 상태에서 지금 징역 3년을 받았기 때문에 29일 날 열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네. 이런
지금 4건의 재판이 있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한 건이라도 무죄가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죄가 되면 그렇죠. 회생 무죄가 되면은 회생. 날개를 다는 거죠. 완전 날개를 다는 거죠. 날개를 다는 거죠. 근데 이 4건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김혜경 법카라든가 이화영 그 2심 항소심 또는 위중교사에서 는 금고형을 받으면 네. 아까 같은 게 오연직이 상실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더 센 거는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이에요. 그거는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만 넘어도 그렇습니다. 100만 원만 넘으면 의원직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 선거 때 선거 비용 434억을 민주당에서 물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빨리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전부 클리어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빨리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빨리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유죄가 나온다든가 금고 이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 생명은 당분간 끝납니다. 왜? 네.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그렇죠. 예. 피선거권,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예. 박탈, 434억에 대한 선거법을 다 국가에 보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11월은 이재명의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야. 그것뿐만이 이제 아니고 네. 이제 뭐냐면은 이거와 관련돼 있어서 대북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죠. 우리 국정으로서는 네. 이런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재판을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이재명 재판 1월에만 4건 죽느냐 사느냐 이걸 네. 살펴봤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보니까 14, 15, 25, 29. 네. 이야. 이제 이렇게 요일별로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제가 네. 기자 생활을 한 40 몇 년 했는데 네. 이런 재판이 이렇게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대양 사건 때 520명의 증인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매일 집중 심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한 경우는 있었었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이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네. 자,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의 결과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대 야당 총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뭐 설문만 들어가면 여론만 조사하면 1위야.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에는 전 당원들이 나서서 이거 생중계 합시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중계 합시다. 떳떳하면 생중계 하자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생중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전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다. 네. 더군다나 야당의 당대표이고 165석을 가지고는 아주 막강한 야당 대표의 그 관련된 재판이 4건이나 되는 데다가 예. 또는 또 두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거는 그래서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직접 보여줘야 된다. 거짓말을 하느냐 진실인가. 그리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 사안에 검찰이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재명이 해명하는 것이 맞으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곧 알 권리다. 네. 세 번째는 전례가 있다.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 때도 이걸 생중계한 적이 있지 않느냐, 생생하게 이 세 가지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은 뭐냐면 네. 인권이
인권이 국민의 알 권리에 앞선다. 개인의 인권이 알 권리에 앞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그래요? 거죠. 예. 굉장히 지금 이 문제가 첨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돼서 생중계를 하게 되면 지금 미국에 있는 CNN이나 ABC나 일본 NHK 등도 네. 한국 방송을 들어서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 미국 대통령 중에 그루브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22대 대통령이 클리블랜드 있어요. 있죠. 예. 네네. 그분이 22대 대통령도 하고 24대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선거 전에 뭐가 터졌느냐면 불륜 관계가 있다. 네네. 사생아 문제가 있었죠. 예, 불륜 관계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그대로 정직하게. 그러니까 네, 사과를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정직하게 했느냐? 불륜 사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난 자식도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계속 돕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건 예. 제가 대통령사를 좀 연구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그때 클리블랜드가 예. 상대 쪽에서 그런 거 가지고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예. 해가지고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노래를 그래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백악관으로 놀러 간단다 이런 노래를 불렀갖고 막 그게 퍼져 있어서 그때 클리블랜드 하면 생각나죠. 골프 클럽 제품 중에 클리블랜드라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요. 네, 그런데 클리블랜드가 즉각 그 자리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때 이런 여자와 좋은 관계를 지냈고 그 사이에 애가 있어서 지금 7살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거야. 감추지 예. 않고 예. 저는 정직하게 저는 이 아이를 돌봐야 될 아버지입니다라고 네. 얘기한 것이 미국의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정직하면 살고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우리 이제 막판에 가서 앵커님 저번에 아까 질문을 하셨죠. 예. 그러면은 또 이번 달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네, 네. 예, 이번 달에 김혜경 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1심 선고가 있는 날 또 네. 우리가 김건희 또 특검법 처리가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 네. 특검법이 이날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부터 아주 단도리를 하고 있어요. 당원들한테 네. 절대로 여기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누굽니까? 안철수, 네. 김재섭 뭐 이런 의원들은 무슨 얘기냐? 독소 조항을 빼서 이거는 특검을 해야지. 대통령이 지난 7일 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상당히 미흡하다. 상당히 미흡해서 이건 특검 외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날 특검법을 상정을 해서 일단은 192명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야당, 네. 야육당.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8명만 합세를 하면 3분의 2, 그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통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원내 지도부에서도 안 된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특검법으로 할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 그래서 그 청와대 내 검사 3명을 두어서 대통령 가족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찰관들을 통해서 이런 의혹들을 조사해야 된다 하는 걸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14일 날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서 특별감찰관을 두는 문제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저번에 오케이를 했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와 특별감찰관 문제가 이번 주에 대략 윤곽이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한 주가 11월 지금 2주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그 이재명 선거법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예. 거짓말 한 거니까.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제 다음에 또 중요한 다음 시간에 MBC 사장은 왜 지금 안 바뀌고 왜 이렇게 미적대는가? 그거 이제 한번 할까요? 제가 특집으로 네. 한번 한다 그랬는데 네. 식사 후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특히 참 앵커님 중요한 예. 것이 예, 예. 그간 우리 참 피눈물을 흘린 우리 수험생들, 네. 대입 수험생들. 예, 14일 날 수능이 14일 날 있죠. 수능이 있습니다. 예, 예. 학부모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네. 또 우리 수능 수험생 여러분 정말 애썼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네. 다행히 수능 날 춥지 않다니까 아, 그래요? 정말 다행입니다. 추워야 또 맛도 나는데. 그런데 예. 지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예, 수능 여러분. 보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예. 자, 이겨서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네.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